여러분, 죽음의 삼중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장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현대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2,000 케이스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의 기록입니다. 굉장히 잘 안 갔지만 대단히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간장병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미국 같은 이런 거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벗어나면 배가 볼록볼록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빨간 섹션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사증후군 해당자들은 그 빨간 섹션을 각별히 좀 봐주십사 하는 뜻이 옵시다. 오늘은 원래는 우리 회사가 한 100명 조금 안 될 거라 그래서 제가 사실 100부만 가져왔는데 제가 다음에 마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죽음의 오중주라 그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저병으로 죽습니다. 저병 이외에 다른 병으로 죽는 병은 없습니다. 다 저병 때문에 죽습니다. 교통사고만 안 나면. 근데 이 병들이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암도 요즘요, 조기 발견이 되면은 80%가 완치가 됩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면. 그런데 무슨 뭐 증상이 있어야죠. 아, 좀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에 가보면은 벌써 3기, 4기, 말기암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후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뇨병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여러분, 이게 20%만 남아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혈압을 재보기 전까지는 고혈압 환자들도 100%가 본인이 고혈압인지를 모릅니다. 주치의도 물론 모르죠. 뭐 증상이 있어야 알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당시 고려병원에다가, 여러분, 내가 이것은 조기 검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종합건진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거 만든다고 내가 엄청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안 오는데, 안 아픈 사람이 미쳤다고 병원에 와서 그 몇십만 원씩 내고 이걸 하겠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회의에서. 여러분,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게 됐습니다. 종합건진센터를 또 만들고 나니까 어떤 귀신이 찾아옵니까? 저기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삼성은 그 점에서 참 빠릅니다. 제가 삼성 비서실에 갔습니다. 실장님, 점심 먹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 심장병이 딱 걸렸다. 넘어졌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박사. 그자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섹션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삼성은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은 케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저기 종합건강진단센터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10분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빠릅니다. 당장 인재개발원장 부르더니 상무 이상 저 고려병원에 이시영 박사가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놨다는데 그거 일단 다 보내라. 그리고 그때부터 막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종합병원에 건진센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삼성 본관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옛날 본관 자리 그 지하실이 전부 우리 검사장입니다. 거기가 하루에 600명 합니다. 60만 원씩. 그럼 얼마입니까? 600만 원, 60만 원. 예? 우리 회사는 그 빨리 계산할 줄 모르죠.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황금말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험료는요, 미국 비하면은 거의 한 100대 1입니다. 100대 1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왜 없느냐? 여러분, 골목 의사 치고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 받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료사고의 반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인간의 생명을 만드는 곳이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다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산모에게, 어린이에게 일어날 때 의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설명을 못하면 이건 의사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산부인과를 안 합니다, 아무도요. 우리 병원은 지금 몇 년째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그때 원장 할 때니까 7만 3천 원인가 분만료가 그런데 개새끼를 받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저 병은요, 발병하면 이제 평생 고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면은 이게 정말 치유도 되고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자는 게 그게 노트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주문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난 그동안에 그 30년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정말 당장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일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가요, 세계 최장수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아주 끔찍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3위로 떨어지고 남자가 30위로 떨어지고 청소년의 비만 사망률이 일본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쇼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키나와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샌드위치다 무슨 햄버거다 이게 전부 다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오키나와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가보시면 꼭 미국 시골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저런 데 간 사람 누구냐? 남자들 술 마시러. 그 다음에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키나와가 임하게 돼요. 여기 나가노 갱은요, 여기도 70년 중반까지는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마다라는 양반이 부임을 해서 건강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입니다. 좀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자. 일본 사람들은요, 이런 강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키면 막 그대로 합니다. 하이 하고. 정말 일본에서는 의사 하기가 편합니다. 우리는 뭐 절대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94년에 전국 1위의 장수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가노 갱이 세계 최장수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기 공부하러 그래서 한 2차례나 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심을 하면 오키나와처럼 되지만 조심하면은 나가노 갱의 기적을 나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여러분 내가 저 홍천에 섬마을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 정말 거기 오신 분들이 82%가 거기서 배운 생활 습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일본 의사들이. 그러나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일본 사람들은 그 시설을 그렇게 만들 것도 없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뭐 그렇게 시설까지 복잡하게 만들 게 없죠. 자, 여러분 이 사망 원인에 미치는 요인을 한번 보십시오. 생활 습관이 반이고 환경이 4분의 1이고 여러분 이 유전적인 요인은 불과 한 15%,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의 80%는 자기 관리 책임이고 섬마을을 다녀간 분들이 참 고맙게도 80%가 넘게 저기서 배운 생활 습관을 잘 따르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 하이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섬마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정말 숲속에 완전히 파묻힙니다. 이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 이게 우리 섬마을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거든. 우리 허이산에 거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줬습니다. 공짜로. 내가 그렇게 슬슬 맵니다. 허이사한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오십시오. 진짜요. 허이사하고 같이 오면 공짜입니다. 정말. 그냥 오면 더 어렵게 비쌉니다. 잘 오지도 못하지만.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지금부터 강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론이고요. 대충 의학이라는 것이 자연의학이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마사이족입니다. 이 녀석 조지라는 녀석인데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8등신 미인입니다. 잘생겼죠? 여러분 얼마 전에 미스 유니버스가 마사이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들은 세계에서 이 생활 습관병이 제일 적은 종족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암이. 그래서 내가 저기 공부하러 2차례나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얘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태양 아래 바람을 맞으며 맨 땅을 밟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게 자연체예요. 그게 가장 건강체입니다. 여러분 저 마사이족이나 우리나 유전인자가 99% 똑같습니다. 왜? 우리 여기서 300만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진화 발전되었습니다. DNA가 그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저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서 살려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참 캠코는 정말 부자는 부자구나. 여기 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이 좋은 시설에 앉아가지고 이게 시원하고 이 세계적인 강사를 모시고 공짜로 강연을 듣고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캠코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 줄 몰랐어요. 나는 뭐 무슨 회사인지는 그전에 거기서 가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는 반드시 캠코를 들어가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300말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로 가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옵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자연체로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체온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물은 6도입니다. 근데 우리 체온은 37도예요.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면은 어떤 빌란 사람들은 당장에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위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 번도 37도 이 위장에 6도씨의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게 6도씨의 물이 있겠습니까? 저게? 그래서 자연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섬마을에 오면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 있으면 찬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는 찬 거는 목이 넘어갈 때 그때 잠시 시원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위장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통도 일어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자연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좀 추울 땐 좀 춥고 더울 땐 덥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4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리듬 습관입니다. 우리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냐. 6시 전에 일어나고 늦어도 11시 전에는 자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생활이 뻔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낮잠을 한번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캣냅이죠, 물론. 이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여러분 2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 지하철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가운 건 열는데 5시간이면은 1년에 책을 150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0세까지 치매에 걸리지 말고 현역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1시간만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방법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는데 하는 400시간이 걸립니다. 대개. 그리고 웬만한 자격증 아니면 여러분 1년에 2개를 딸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이런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초저녁 잠은요 3기, 4기 수면입니다. 굉장히 깊은 수면이에요. 이 새벽으로 갈수록 잠이 자꾸 얕아집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요만큼 끊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잠 2시간을 우리 수면학자들은 장식용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앉아도 그만이야. 여자들 목걸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운동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 사바나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시인들이 채집을 하러 가든 수렵을 하러 가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가보면은 마사이족은요 절대로 차 세워달라고 손들지 않습니다. 딱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사자가 울거리는 쪽으로 혼자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뭔가 기절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딸기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웬 떡이냐? 딸기를 먹고 집에 좀 가져오면 될 텐데 이 생물을 이렇게 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저녁거리 구하러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축을 갖고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소식다동하는 게 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걷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적게 먹을 때 장수 유전자가 온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은 응용과학이니까 김 박사 하는 말이 다르고 이 박사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소식다동에 대해서 깡족거리는 의사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300만 년 하여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게 인간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원래 걷는 것이 즐겁도록 유전이자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처럼 걷는 게 이렇게 귀찮고 힘들었다면 인류는 배가 고파서 멸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여기 오셔가지고 바닷가에 아침에 참 시원한데 한번 걸어보십시오.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여러분 90년대 한때 달리기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달리기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뭐 몇몇 중독 환자 놔두고는 이 달리기도 중독이 됩니다. 이게 자깅 에딕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달리기 하다가 뭐 무릎도 시원찮고 디스크도 문제가 생겼고 또 더구나 달리기 하다가 개발한 사람이 핑크스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 달리기 하다가 죽어버려서 고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바나에 겨울이 오면은 여러분 겨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하여튼 많이 먹고 가급적 운동을 적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내장에다가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이들이 배가 볼록볼록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여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냐?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니까 아 이게 겨울이 오나 보다. 이게 바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시인들하고 똑같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보같이.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문제가 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연구원입니다. 지가 모델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0kg 줄은 게 잘했어요. 10kg 줄은 게.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나라에 보면 원래 우리는 소식다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소식다동을 했습니다. 300만 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가요 잘 살게 된 게 불과 한 30년 남짓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30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 거기에 적응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300만 년을 이렇게 살다가 겨우 30년을 살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적응을 할 새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80년 후반 90년대부터 우리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야 다이어트 해라.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러면 막 당뇨병 고혈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들고 불행. 여러분 없을 때 못 먹으면은 서럽긴 하죠. 이거 있는 거 놔두고 안 먹으면서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아 그래? 다이어트를 못 하겠거든. 그러면은 많이 움직여라. 여러분 그래서 운동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90년대 우리나라에는 운동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깅도 그렇고 여러분 그리고 헬스클럽이 생기고 뭐 정말 동네마다 요가 센터가 생기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나라가 순서들이 이렇습니다. 미국에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한 70년, 80년대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이제 80년, 90년대 이 바람이 불었죠. 그 다음에 요즘 이 바람은 베징으로 갔습니다. 요즘 이제 베징에 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징에 가서 강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심 근력을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은 대요근이라 그러는데 이 다리를 드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에요. 여러분, 노인들도 발을 질질 끌고 다니죠.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 운동을 잘해야지 날씬하고 100세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운동을 꼭 좀 잘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운동화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그렇게 가급적이면 여러분, 항상 계단을 걸어 올라다녀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00계단은 걸어 올라다녀야 됩니다. 100계단. 6층까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갖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저는 무조건 계단을 보면 걸어 올라다닙니다. 10층까지는 기본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두 가지 숨이 가빠지니까 여러분 세로토닌 호흡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걸어 올라면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하여튼 이 대퇴가 튼튼해야 됩니다. 얘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 조깅은, 요거는 조깅 플러스 워킹입니다. 저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깅을 어떻게 하느냐. 저거는 달리기 하듯이 하되 단 걷는 스피드로 가는 겁니다. 그걸 조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달리기 할 때 이게 착지하면 굉장히 이게 압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허리에, 무릎에. 그래서 디스크가 오죠. 또 그리고 이걸 달리기를 하니까 여러분, 에너지 소비량은 걷는 것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되 나는 달리기 하고 너는 걷고, 그 스피드는 같습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긴 거울 앞에 짧은 팬츠를 입고 달리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깅은 어디를 해야 되냐면은 이 발끝으로 하는 겁니다. 방 안에서 해야 됩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 뒤쪽은 다 일동말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한 5분만 하면은 이 종아리가 뻐근하게 기분 좋게 아파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쫙쫙쫙쫙 섭니다, 여기. 여러분, 이 운동을 아침, 저녁 딱 2분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걸음걸이가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딱 평행선을, 내 어깨 넓이로 평행선 위를 내가 달린다 하는 기분으로 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습관인데, 여러분, 저는 후식을 먼저 먹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내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이런 디저트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이 샐러드를 아주 볼에 담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샐러드는요, 예외 없이 어떤 식당에 가도 다 접시해 줍니다. 그게 얼마 얹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위에 요것은요, 식전 간식입니다. 요거는 전부 뭐냐면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식이섬유의 3분의 1밖에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양의 2배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직장암이 안 걸리고 여러분 변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먹으면은 배가 좀 불러옵니다. 아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살라다를 볼에 담아가지고, 이 비빔밥 그릇에 큰 볼에 담아서 살라다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거운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말에는 반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싱거운 밥을 먹으려니까 찬이 자꾸 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중풍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11년을 병을 앓다가 죽는다고. 이게 중풍 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너무 짜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짭짤한 깍두기 2쪽이면 우리가 하루에 먹을 소금량을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싱겁게 정말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서서히 밥을 절로 적게 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30 룰을 써놓은 것은 한 입에 30번 씹고 한 끼에 30분 걸려서 먹어라, 이랬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침만큼 강력한 소화제를 인간이 아직 개발 못했습니다. 여러분, 침 속에는 살균제도 들어있고, 침 속에는 항암제도 들어있고, 침 속에는 면역제가 들어있습니다. 또 잘 씹어 먹으면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쾌적 행복 물질이 분비가 돼서 식욕을 조절해 줍니다. 다이어트의 제1조는 뭐냐? 잘 씹어 먹는 겁니다. 항암 환자들, 암 환자들에게 제일 우리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 잘 씹어 먹어라. 이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씹어 먹으면 그 속에 강력한 항암제가 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침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과 잘 반죽이 되도록 그렇게 드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포만감을 느끼려면 여러분, 우선 물리적으로 배가 좀 불러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걸 미리 먹으라 그랬죠. 간식,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것, 이런 걸 미리 먹으면 배가 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학적으로는 혈당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디저트를 먼저 먹자는 겁니다. 디저트는 맛이 있어요. 되게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디저트 나오니까 이걸 또 먹습니다. 이게 엑스트라예요. 이걸 먼저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을 했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만복중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상하부에 만복중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극이 돼야지 숟가락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극이 되려면 최소한 한 20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마을에 가면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입에 30번 씹고 한 끼에 30분은 걸려서 드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마음 습관입니다. 우리가 참 가난했지만 참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지금이라도 이 건강장소의 70%는 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 미운 사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저 새끼는 이때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매니지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프린시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싫고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즐겨하는 이상 이거는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보십시오. 이 사람 재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레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부예요. 싫어도 해야 돼요. He must do it. 저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It's not content work. 일의 내용이 아니고 work's attitude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싫어도 하느냐, 안 그러면 좋아서 하느냐, 요 차이예요. 스트레스를 병을 만들 수도 있고 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싫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싫은지, 상사 때 야단 맞는 거 얘도 싫죠? 하기야. 나도 이 환자를 보면요, 싫은 환자가 있습니다. 표시는 안 하지. 속으로는 아이고 절마 안 왔으면 싶은데도 저는 이 공무원 출신 환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은 뭘 체질적으로 잘 따져요. 공무원들은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이 양반이. 내가 이제 원장을 하는데 회원 결의서를, 원장님 내가 링게로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5병 값을 차지했습니까? 탁 보이 벌써 따지는 투가 공무원이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즉각 간호사실에 전화를 해서, 야, 700 환자 퇴원할 때 링게로 반병 남은 거 포장해드리라.
그랬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예.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의사입니다. 의사는 전쟁에 나가면 적군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는, 여러분, 환자라는 것은 나한테 생명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비살에도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이에요. 그런 착한 환자한테 그 좀 까다롭게 군다고 포장해드리라. 아유, 이 나쁜 의사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해야 될 의미가 뭐냐? What is your duty as a doctor? 그거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좀 까다로운 환자라고 포장해드리라 하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 부하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상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니 해도 스트레스는 이 감사의 철학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난한 농부는 빵 한 조각을 두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교인들이 장수라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정신과적인 해석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은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뭐 스트레스 해소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쌤들 하시는 일은 다 이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이 일에 빠지면은 뭐 시간 간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플로우라 그럽니다. 이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일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쌤들 이 지적인 자극과 지적인 쾌감을 주면은 여러분, 이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자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도 이 속의학연구소에서 이게 72세 난 노교수 머리에서 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머리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더라, 증식을 하더라도 보고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고를 합니다. 정말 뭐 아주 우리 뇌과학계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아까 100세까지 머리는 쑥쑥 좋아진다 하는 말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 최근에는요, 이 한 달에 이 해마의 신경세포는 완전히 다 바뀐다 하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쓸수록 창조적인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서치하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50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냥 내 살기가 바빠가지고 인생의 목적이지 뭐지. 근데 여러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서 내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의사니까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아이고 허 의사 건강하시오 그러면 누가 내 말 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100회 생일날은 코엑스에서 이형 100세 건강 특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뭐 목발을 짚고 오거나 휠체어 타고 오는 분은 사절입니다. 내 발로 탁탁 걸어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약을 안 받아줍니다. 이게 코엑스가 참 답답하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한테 참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회사 부사장님 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어디든지 사는 게 꽃자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이런 변화된 생활도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지적인 자극이 돼서 좋은 결실이 맺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